안녕하세요, 모트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미디어데이가 열리는 날입니다. 폭스바겐은 여기서 올해 달성한 성과와 내년 계획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기서 신차도 선보일 예정인데, 일단 주인공은 제타예요. 제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판매가 됐었고, 폭스바겐의 소형차를 이끌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단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세단인 제타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적합해서 예전에도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뛰어난 연비,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신형 제타는 제가 먼저 살짝 둘러보긴 했는데 예전 제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뀐 부분도 너무 많고 파격적인 가격, 사실 가격이 굉장히 파격적이면 어떤 것을 뺐는지 우리는 그런 거부터 살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가격까지 맞췄습니다. 그러면 신형 제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제타는 골프의 형제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딱 그거 이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골프에서 트렁크 공간만 조금 늘린 차가 제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골프를 살짝 벗어나서 폭스바겐의 세단 라인업이 파사트의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디자인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 골프와는 확실히 이제 차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타 같은 경우는 북미와 중국 시장을 위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다른 나라의 디자인 취향을 더 많이 반영해서 만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폭스바겐의 디자인은 헤드램프와 그릴을 이어주는 와이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디자인은 폭스바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었고 이제는 완벽하게 트렌드가 됐죠. 확실히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작은 차를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많이 만듦으로 해서 트렌드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 높게 헤드램프와 그릴을 이어주는 디자인을 쓰고 있고요.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디귿자로 램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그릴에 있는 크롬 바와 바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독일 차도 브랜드마다 디자인 기조들이 있는데 폭스바겐은 이런 하나의 선들, 포인트가 되는 선들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처럼 보이게끔 이어가는 이런 기술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램프, 에어 커튼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런 선들, 굉장히 굵게 잡힌 선들로 좀 강인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닛의 선도 램프와 그릴이 맞닿은 이런 라인들과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각진 모서리 라인이 보닛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타 같은 경우, 폭스바겐 소형차 같은 경우는 디젤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4 TSI 엔진이 적용됐고, 그리고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직분사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여느 소형차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짝 엔진은 기울어져 있고 뒤에 터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터빈과 배기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클리너나 배터리 위치, 배터리도 60A짜리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ECU도 이렇게 잘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폭스바겐 소형차에 들어가는 8단 변속기는 아직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한번 뻗어나간 선은 정말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에서 시작된 선도 테일 램프까지 쫙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굵게 라인을 잡는 것들이 요즘 폭스바겐이 취하고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한 느낌도 드는데, 확실히 독일의 그런 기술력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런 철판 가공 기술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이런 철판 가공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진짜 날카롭게 이런 라인들이 잡혀 있어요. 어떤 부분은 직선으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볼륨감 있게 두툼하게 만드는 부분들, 이런 입체감 차이가 확실히 남다릅니다. 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토네이도 메탈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휠이 적용됐습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고도 입체적으로 만들었네. 휠캡 부분도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봤는데 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앞문짝, 뒷문짝 전부 길어졌고 휠베이스 자체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트렁크가 좀 잘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트렁크도 뒤까지 길게 뻗어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제타의 느낌과는 완전히 달라요. 얼핏 보면 진짜 파사트 보는 느낌? 그 정도로 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굵은 라인들이 더 함께 하기 때문에 차가 늘씬해 보이고, 이런 윗부분까지도 지금 섬세하게 다 접어놨어. 딱딱딱딱
이런 부분도 단순히 한 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면을 입체적으로 많이 접어놨습니다. 지금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명암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차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뒷모습은 NF 소나타입니다. 진짜 NF랑 닮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테일램프에 LED가 들어간 부분들도 눈에 띄고 이런 끝에 부분들을 상당히 샤프하게 만들어낸 부분이 눈에 띄네요. 뭐 요즘 트렌드처럼 뭐 좌우를 이어준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좀 솔직한 디자인입니다. 네, 머플러도 양쪽으로 뚫려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페이크고요. 실제 머플러는 이 왼쪽 밑부분에 배기구가 있습니다. 자, 전동은 아니고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탄력받고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와, 트렁크도 엄청 넓어졌어요. 뭐 이런 소재는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와, 확실히 제타가 이것저것 잘 뽑았네요. 공간도 잘 뽑았고 국내 판매 모델 가격도 괜찮고요. 근데 의외로 이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템퍼러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연비나 무게 절감 위해서 이거 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템퍼러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접을 수가 있어요. 6대4 폴딩이 됩니다. 접으면 이렇게 각지는 공간이 나오지만 그래도 긴 짐을 넣을 수 있다는 부분, 이 세단이지만 장점이기도 하고요. 손잡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 지금 여기 딱 손잡이 있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양쪽에 있어. 큰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돈 아끼자고 손잡이를 안 만들어 놓나. 이 실내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2천만 원대 수입차예요. 그래서 가격이 낮으니까 많은 걸 뺐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오산입니다. 아니, 웬만한 옵션들은 다 있는 것 같고 이 옵션 수준이 국산차 뭐 준중형 세단 수준이에요. 이 차는 수입차니까 가격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일단 놀란 부분이 통풍이 있어요. 2천만 원대 독일 브랜드 자동차가 통풍 시트 달린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초예요, 최초. 그리고 뭐 당연히 열선도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오토홀드는 없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일단 운전석만 전동인데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요추 받침대도 있고요. 엉덩이 부분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받쳐주는 부분, 옆구리 부분 굉장히 탄력적인 쿠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은 이렇게 썬루프까지도 기본으로 적용돼서 나옵니다. 제타는 북미를 고려해서 만든 차기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도 필수로 있고 여기도 산티 안 나게 굉장히 푹신푹신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차들, 준중형 차들은 여기 그냥 생 플라스틱으로 도배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폭스바겐 다른 티구안이나 파사트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푹신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겉에 드러나는 플라스틱 부분들, 이런 플라스틱 부분도 마감이 꽤 훌륭한 편입니다. 질감이 거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뭐 스티어링 휠 그리고 방향지시 등 기어 레버 등은 다른 폭스바겐에서도 많이 봤었던 부품들이고요.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주변 센서 표시해 주는 거와 후방 카메라까지도 있습니다. 윈도우는 전부 원터치예요. 네 쪽이 다 열리고 닫힙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디지털 계기판을 많이 쓰는데 아직은 아날로그 계기판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쉽게도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진 않네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차답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어서 큰 스마트폰도 쉽게 충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USB 포트도 있고 컵홀더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들도 충분합니다. 이 센터 콘솔에도 USB가 있고 수납 공간 괜찮네요. 기본적으로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이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 직관적이에요. 폭스바겐은 대중적인 차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작동하기 쉽게끔 그리고 한눈에 딱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차답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 있어요. 딱 드러나는 빛이 아니라 이 밑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실내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고 뒷좌석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하게 문짝 닫는 느낌도 좀 국산 소형차와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짝 만들 때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힌지 부분들도 진짜 주물러 딱 떠가지고 덩어리지게 하나로 딱 만들어 놓은 모습도 인상적이고, 네, 이 차는 폭스바겐에서 작고 저렴한 자동차지만 만듦새는 뭐 파사트, 티구안 이런 수준으로 꼼꼼하게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뒷좌석의 재질은 뭐 앞좌석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앞좌석은 이 위쪽이 좀 푹신한 소재가 사용됐는데 지금은 전부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팔을 얹힐 수 있는 이쪽 부분만 인조 가죽이 덧대어져 있어요. 송풍구도 없고 USB 포트도 없고 심지어 센터 터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공간이에요. 공간. 그동안 제타는 우리가 굉장히 좁은 차, 작은 차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와, 이 신형 제타는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아반떼경과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반떼 수준으로 넓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비교해도 결코 좁다고 말할 수 없는 공간이고, 그리고 등받이가 훨씬 편해요. 저희가 아반떼 타고 장거리를 많이 다녀봤는데 아반떼 등받이는 각도가 더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비스듬히 앉게 되면 허리가 지지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제타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누워져 있습니다. 시트가 일단 앉는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시트의 엉덩이 받침도 꽤 긴 편이고 딱 허벅지를 지지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별도의 편의 장비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그리고 창문이 이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것도 아쉽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한 자기 역량을 보여줬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도 있고요. 확실히 스탠다드하지만 잘 꾸며놨어요. 열선도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신형 제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시승차 혹은 시승 행사에서 제대로 된 신형 제타의 리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첫 느낌, 그리고 오늘 가격이 공개된 부분을 살펴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옵션을 맞췄는지 상당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준중형 세그먼트 그리고 B 세그먼트 SUV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거기서도 선전을 펼칠 것 같고, 예전에 제타, 골프, 폴로가 유행하던 그런 폭스바겐의 소형차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먼저 제타를 선보이고요. 내년에도 재밌는 신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눈에 띄는 차가 한 대가 있죠. 사실 저는 내심 골프가 빠른 시간 내에 출시되길 바랬었는데 아쉽게도 골프는 내년 가을쯤에 국내에 소개된다고 하고요. 내년 초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폭스바겐의 소형 SUV T-Roc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T-Roc 같은 경우도 재미난 부분이 많이 있는 자동차고, 의외로 폭스바겐이 이 B 세그먼트 SUV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쟁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집중 공략을 해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T-Roc은 카브리올레 모델이 있어요. 뚜껑이 열리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도 국내에 들어온다면 상당히 재미나겠죠.